달서구는 지난 18일 장동에 위치한 주 평화발레호에서 2025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달성부는 지난 19일 다사읍 문양 차량기지에서 테러 대응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한티볼협회가 곽대영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중견화가 전영남 작가의 12번째 개인전 자연유희가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달성군 창곡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달서구 진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14일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물놀이 한마당 진천동 흠뻑쇼를 열었습니다. 달성구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달성군민체육관 등 3곳에서 2025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달서구의회 권숙저 의원과 임미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9월 2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체인버 시리즈 4, 숭, 선, 조화를 개최하며 올해 체인버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8월 26일 오후 7시 30분 챔버홀에서 카키 앙상블 이덴티테티의 공연 바이 베스텐을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8월 2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지난 18일 장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평화발레호에서 2025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대한 드론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고 신속한 대피와 합동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에는 달서구를 비롯해 강서소방서, 성서경찰서, 제825부대 등 5개 유관기관 단체에서 150여 명이 참여해 폭발물 처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교통 통제 등 실제 전시 상황에 준한 대응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국가 중요 시설이 아닌 군수물품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훈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전시에는 군수업체 또한 적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민관, 군 경의 협력 속에 대응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훈련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9일 다사읍 문양차량기지에서 테러 대응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종합적 비상 대응 훈련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달성군을 비롯해 대구교통공사, 501 여단 4대대, 대구경찰청 경찰특공대, 달성경찰서, 강서소방서, 한국전력 대구본부 등 7개 기관에서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와 실질적인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실시됐으며 지하철 차량기지에서 폭탄과 드론 테러로 일부 시설이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열차 탈선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테러범 진압, 폭발물 해체, 화재 진압, 인명구조, 긴급복구 등 단계별 대응 훈련이 이뤄졌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신속한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실제 상황처럼 긴박하게 진행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각 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대비와 훈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이번 훈련을 토대로 향후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훈련을 확대하는 등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대한티볼협회가 초대 회장을 맞이하며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협회는 지난 8일 임시총회에서 곽대훈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고 19일 열린 취임식을 통해 새 회장단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체육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으며 협회는 이날 고문 위촉패를 전달하고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조직 정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대한티볼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티볼의 그 학교에서의 스포츠 클럽 활동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고 티볼 인구의 저면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한편으로는 티볼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이렇게 가입이 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가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절차를 잘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티볼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전국적으로 티볼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티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니다. 한편 티볼은 초중고 학생들이 체육 시간에 많이 하는 야구를 변형시킨 스포츠로 테스탠드 위에 올려진 공을 배트로 치는 구기 종목입니다. 대한티볼협회는 앞으로 청소년과 생활체육 현장에서 티볼의 저변 확대에 나서고 전국적 보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중견화가 전영남 작가의 12번째 개인전 자연유희가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달성군 참꽃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는 달성문화재단 참꽃갤러리 하반기 전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 작가는 전국을 돌며 마주한 자연과 계절의 흐름을 추상적 조형 언어로 표현한 신작 40여 점을 선보입니다. 자연을 향한 따뜻한 감성과 기억을 담아낸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은 삶의 여백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여유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시는 달성군청 2층 참꽃갤러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최재훈 이사장은 자연이 건네는 깊은 안정감과 치유의 순간을 전 작가의 작품을 통해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이번 전시가 관람객에게 위로와 여유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진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가 지난 14일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물놀이 한마당 진천동 흠뻑쇼를 열었습니다. 여름방학으로 한산해진 진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신나는 댄스 음악과 함께 아이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가득 메워졌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준비된 이번 흠뻑쇼는 물풍선 던지기와 물총놀이 등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아이들에게 즐거운 여름방학의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흠뻑쇼나 어른들이 그런 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정작 이런 놀이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이들만 모여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이래서 엄마들이 같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전부 다른 동네에서도 다 부러워해요. 매년 이거 한다고. 왜냐면 학교도 협조를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아이들도 모집하기도 힘들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자랑입니다. 진월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에서 주관하여서 이렇게 흠뻑쇼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우리 진월초 학생과 진천초 학생들이 모두 모여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더운 여름을 이렇게 흠뻑 적시면서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진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에서 진행된 흠뻑쇼는 2023년부터 진천초등학교에서 진행돼 오다 올해 진월초 학생들의 요청으로 진월초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진천초와 진월초 학생들은 댄스 공연과 장기자랑, 물총놀이를 함께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흠뻑쇼를 3년 동안 했는데 3년 동안 해도 재밌는 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았고 언제나 재밌는 춤 공연이 있으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편 진천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추진위원회는 중학생 청소년위원단이 구성되어 봉사활동, 안전지킴이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에는 진월초 벽화 그리기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달성군민체육관 등 3개소에서 2025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어린이집 영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영유아들이 영어를 놀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테크노폴리스, 화원오포, 다사합인 등 3개 권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페스티벌은 관내 어린이집 160개소, 3,500여 명의 영유아와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영어 프리마켓, 전통복장 체험, 마술 공연, 영어 댄스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겁게 놀면서 그동안 배운 영어를 복습하고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높은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유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군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영유아들의 조기 영어 친숙도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영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영유아들의 언어 발달과 글로벌 함양을 목표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곡 1, 2 신당동 건숙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파우초와 호산초 통폐합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발표한 2022학년도 초-중고 학급 편성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11만 16명으로 전년 대비 6,546명 감소하였고 학급 수도 4,955학급으로 142학급이 줄어드는 등 학령 인구 감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구 역시 내년 3월 파우초등학교와 호산초등학교의 통폐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파우초 학생 수는 236명에서 19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도시지역 통합 기준인 200명 이하를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파우초 학생들은 호산초로 통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통학거리 증가와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 증가로 인해 학교 일대 보행자 밀집과 차량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통학로에는 스마트 횡단보도, 가속 단속 카메라 등 필수 안전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인근 녹지 구간 역시 정비가 미흡해 키가 작은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며칠 전 본 의원이 학교 시간대에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삼성 한국형 아파트 사거리에서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무질서하게 건너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학생 수가 늘어나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주차 단속 카메라도 한국형 아파트 정문에 한 대만 설치되어 있어 학교 주변 도로에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등하교시 동선상 학생들은 호산초의 정문보다 후문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폐합 이후 변화된 통학 동선을 반영해 후문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녹지 구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행로와 녹지 구간을 가로질러 등하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 역시 직접적으로 해당 구간이 위험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아니 저기 길에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트럭이 오면은 우리가 숲으로 저기 지나가야 돼가지고 불편해요. 그러면 여기 돈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여기 이런 데 건 많이 보여있어가지고 가기 힘들어요. 이에 구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선제적이고 발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주변 도로에 주차 및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 주십시오. 또한 AI 기반 스마트 횡단 보도와 CCTV의 정설 역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녹지 구간의 우거진 수풀과 노면을 정비하고 학생들의 통학 상황을 한눈에 지켜볼 수 있도록 후문 전면을 광장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경찰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지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달서구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파호초, 호산초의 통폐합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호산초 일대 통학로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목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호 의원입니다. 코로나 이후 활발했던 건설 경기로 인해 착공에 들어갔던 아파트가 완공되면서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권이 확장되고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량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겪게 되는 교통 불편이 새롭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남구와 경계를 맞닿고 있는 달서구 송현동에도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 같은 교통 불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지역 사례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A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주택 구성을 살펴보면 반경 500m 내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약 3,600세대 1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후 2023년 입주가 시작되면서 1,000세대 이상 증가하였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버스 정류장, 시장 그리고 각종 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이라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가까운 대로인 구마로의 경우는 남대구 IC와 성서공단으로 진입되는 차량이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 위 꽉 막힌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입주민의 경우 구마로를 이용하려면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해 좌회전만 쉽게 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약 400m를 더 이동해 유통기관까지 돌아가야 합니다. 기존에 많은 교통량의 입주민의 차량까지 더해져 출퇴근 시간에는 유턴 신호를 받기 위해 도로 위에서 10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는데 좌회전 한 번이면 진입이 가능한데 신호가 없어 돌아가야 한다. 유턴 기간에서는 대기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신호를 2-3번이나 기다려야 한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동 인구와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는 현실에 비해 주민 편의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의 교통체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부산, 북구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해 유턴을 해결하는 불편을 해결하고자 교통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좌회전 전용 포켓 자료를 신설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앞서왔고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작구에서도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 해소와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전 시내를 개설하였으며 구미시에서는 시민과 기업,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회전 신호를 신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자회전 신호 신설은 관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와 관계기관의 심의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간수도로의 경우 시청에서 관리하는 광역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회전 신호 시설과 같은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과 현장의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듣는 입장에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차원에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를 통해 자회전 신호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오는 9월 2일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체인버 시리즈 4 숨선 조화를 개최하며 올해 체인버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 콘서트하우스를 시작으로 서구, 북구를 거쳐 달서구까지 이어진 순회 무대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김혜진, 곽유정 등 대구시향 주요 단원 10명이 참여하며 타파넬, 슈로프, 프랑스의 작품을 통해 목관과 현악 앙상블의 조화를 선보입니다. 백진현 음악감독은 이번 무대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적 이상을 구현한 공연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의 접점을 넓혀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8월 26일 오후 7시 30분 챔버홀에서 기획 시리즈 클래식 온의 일환으로 타악기 앙상블 이덴티테트의 공연 다이 베스텐을 선보입니다. 클래식 온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타악기의 역동성과 섬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작품들이 연주됩니다. 독일어로 최고의 것들을 뜻하는 부제처럼 도르만, 피아졸라, 세주르네, 가브리엘라의 작품을 통해 타악기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6명의 퍼커셔니스트가 완성도 높은 앙상블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지난 14일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며 취약계층의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한 소식입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100여 건의 상담과 정보 제공이 이뤄졌으며 많은 주민이 달서안심복지 서비스 앱 신규 가입으로 연결되어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응급대응 기반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달서안심복지 서비스 앱은 홀몸 어르신, 장애인,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이 있는 이들이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12에서 24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정 보호자에게 문자 알림을 보내 위기 상황을 신속히 감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상담소는 대구의료원과 서구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마련한 현장 밀착형 복지 서비스로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상담, 앱 가입 지원, 복지 서비스 안내 자료 배부, 위기가구 조기 발굴 홍보 등을 진행했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복지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의료, 복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복지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7일부터 찾아가는 이동형 여름쉼터 버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8에서 9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전망이며 지난해에도 폭염이 9월 중순까지 이어져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전통시장 상인, 야외 근무자,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휴식 공간을 마련해 폭염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쉼터버스는 전통시장 10곳과 공원 10곳 등 총 20개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자세한 위치는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는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돼 시민들에게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시원한 생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분 보충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서울시와 경상북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동형 쉼터를 운영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대구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농업인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폭염 예방 물품을 8월 중 배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사업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농업인 약 1만 명에게는 네쿨러를, 축산농가 230서회는 가축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5,744포를 제공합니다. 물품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택배를 통해 전달되며 달성군은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생산성 저하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문화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23일과 30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목 짧은 기린 피치를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공연은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의 동화를 원작으로 하며 아프리카 초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목이 짧아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기린 지피가 밀렵군의 위협 속에서 마을을 구하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리면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전합니다. 특히 배우들의 생동감 있는 연기와 라이브 노래, 화려한 안무와 무대 조명이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티켓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예매할 수 있으며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재단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2025 달성 아동극 시리즈는 지역 아동과 가족에게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연중 기획 운영 중입니다. 올해 3월 시작된 시리즈는 매회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10월에는 달성문화센터 100년홀에서 뮤지컬 슈퍼거북 슈퍼토끼가 공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지난 11일에서 15일까지 태국 나콘라타시마에서 열린 제10회 직업교육 학생 혁신 프로젝트 국제대회에서 공학 발표 부분 3위를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 대회는 태국 교육부 주최로 공학 응용과학 분야의 창의적 프로젝트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6개국에서 참가했으며 대부분 대학생팀이 출전한 가운데 고등학생팀이 입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북기계공고 3학년 노현찬, 백동민, 강태현 학생은 손유정 교사의 지도 아래 VFI 통신 효율 분석 및 조명 기반 정보 전송 시스템 설계라는 주제로 공학 발표 부문에 참가했습니다. 해당 부문에는 6개국 24개 팀이 참여해 기술 전문성과 글로벌 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준구 교장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대학생들과 국제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과를 낸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산업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북기계공고는 현장 중심 직업 교육과 첨단 기술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은 글로벌 실무형 인재 육성의 성공 모델로서 학교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한오란 중학교가 광복절을 맞아 교내 교육용 화폐 우를 활용해 학생들이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일상 속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울은 학교 이름 가운데 글자 울에서 따온 교내 전용 화폐로 실물 교환권 형태로 제작되어 학생들이 매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권종별 디자인에는 한국의 역사적 인물과 유산이 담겨 있어 의미를 더합니다. 500올 권에는 안중근, 윤봉길,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친필이, 250올 권에는 윤동주, 한용운, 이육사 시인과 한국과학유산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6.25 전쟁, 호국영웅, 독도, 학교 상징 등이 각각의 권종에 반영됐습니다. 학생들은 학생자치 활동과 연계해 월급이나 아르바이트 수당 형태로 울을 지급받아 교내 매점에서 와플, 음료, 문구류 등을 구매하며 경제활동을 직접 체험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기획, 세금 처리, 합리적 소비, 저축, 기부 등 금융 실무를 배우고 경제 공동체 운영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울 화폐는 2023년 경제금융 동아리 활동을 시작으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완성되었으며 25년 경력의 화폐 수집가이자 국어 교사인 신규성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디자인 작업을 맡았습니다. 한오란 중학교는 대구교육청 경제금융중점학교로 2년 연속 선정되어 학생자치회 6개 부서와 연계한 다양한 경제금융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세금 정산까지 경험하며 지역 경제 및 문화와도 연계하는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청소년 경제 놀이터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달서시장과 서남 신시장을 배경으로 시장 투어, 장보기 체험, 온누리 상품권 활용, 샌드위치 만들기 실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예산을 직접 관리하며 장보기를 진행한 마지막 수업은 큰 호응을 얻었고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경제의식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어릴 때 형성된 경제 개념과 소비 습관은 평생을 좌우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경제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부 새마을금고가 지난 19일 감삼동 제2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둘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명이 함께해 정성을 가득 담은 삼계탕 50인분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서부 새마을금고는 늦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어르신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토종 금융기관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남성용 공중화장실 48곳에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추진되었으며 도동서원, 송해공원, 남평문시 본리새거지 등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관광지와 공원 인근이 주요 대상입니다. 설치된 교환대는 최대 하중 35kg을 견디며 안전벨트와 위생패드를 갖춘 벽부착형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아빠들도 눈치 보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육아를 분담할 수 있게 되었고 공동육아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중화장실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구는 정은주 부군수를 단장으로 5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하천과 도시공원 일대에서 불법 시설물 10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4건은 자진 철거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6건은 행정 절차에 따라 조치 중입니다. 전담팀은 가창면 우록천 일대 현장 점검을 통해 정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정은주 부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모두의 공간이라며 불법 시설물은 안전사고와 하천 기능 저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